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6.6%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한 건데 36%가 아니라 3.6%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이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수일 안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경심에게 감옥이라는 거대한 성탄절 선물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랬는데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 은행금리 인하 요구법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법안을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들까지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대로 가다간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들이 서울문화재단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지원금을 받을 당시 작품은 거의 똑같을 정도로 흡사해 전문가들은 도의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12월 24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코로나 백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뒤에 있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터키 3개국뿐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을 전 세계 185개국으로 확대하면 순위는 45위까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처참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에서 총 3,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계약서를 쓴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복지부는 계약서에 백신 도입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2, 3월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확실하게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 믿어달라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1,000만 명 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년 2, 3월에 75만 명 분만 먼저 들어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시작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올 겨울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쩌면 내년을 통째로 올해와 같이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감염병 백신 확보와 관련해 왜 이런 후진국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보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올 6월부터 공격적인 선구매로 백신 도입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3에서 5개월 뒤에야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겨우 끝냈다는 것이죠. 즉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의 지시도 늦었고 관련 당국의 대응은 그보다 더 늦었던 셈입니다. 청와대는 백신 관련 서면 브리핑 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은 9월 이전엔 국내 백신 개발만을 언급했고 해외 백신 구매와 관련한 지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화이자, 모더나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물량은 이미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정부도 최근 올 7월 해외 제약사와 구매 협상을 할 때 물건이 없어 힘들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한두 발씩 늦은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 8,500만 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고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해 놨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안전성 검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몇 달 뒤 이 나라들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혼자 위험 국가로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스레 왕따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쓰라면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면 하고 가게 문 일찍 닫으라면 닫고 여행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자, 이렇게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온 국민들 책임입니까? 문제는 지난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을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라고 참모진들에게 버럭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믿겨지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청와대 문재인이 공수처 만들려면 뚝딱 만들고 월성 1호기 폐로는 언제 하느냐라고 넌지시 물어보면 즉시 폐로에 들어가는 독재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감염병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능우, 정은경부터 지시 불이행으로 잘랐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백신 미확보 문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여권도 이른바 백신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자, 오늘 저 소식 강추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흉한 민심이 당정청을 직접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 부동산 이슈만큼 악재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2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긴급성보다 우위에 두고 있지만 여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6.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데이터 리서치의 직전 조사보다 무려 7.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문재인을 향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2%포인트 오른 60.1%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자화자찬한 K방역은 당청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85%나 됐고 지난달에도 7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인 이달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6%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접촉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4개월 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외국 정부나 기업 등과 협상이 걸려 있어 당장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조금 전 제가 몇 달 뒤 백신을 맞은 나라들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혼자 위험 국가로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왕따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 국가 간 안전망을 형성해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2, 3월경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우리나라는 트래블 버블 체결 대상 국가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백신을 먼저 접종한 나라들은 트래블 버블, 즉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 간 입국 절차 간소화 및 격리 제외 조치를 형성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19용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여권은 보건당국이 승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면 정부와 항공사가 이중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허이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나라끼리만 패스가 발급되고 우리나라는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빠질 수 있다면서 단 여러 나라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백신 확보에 향후 사업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공장에 주기적으로 인력을 보내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이동 제한으로 공장 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백신을 맞으면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으니 백신 확보가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백신 수급이 정부 계획보다 더 미뤄지는 등 차질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열흘 넘게 집단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중 5명이 엊그제 또 숨졌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병상이 부족해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하루 전 전담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4명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이들 모두 일주일 이상 병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과연 K방역이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죠.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신속 항원 키트를 자가진단용으로 도입해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겠다고 했다가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일자 논의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 허가를 받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코로나 진단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키트 안에 있는 긴 면봉을 코 속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시약에 풀어 진단기기에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5분 정도 기다리면 빨간 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한 줄이면 음성이고 두 줄은 양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천여 건의 신속항원 검사가 이루어져 21건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된 건 절반 정도인 11건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음성으로 잘못 진단받아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신속 항원 검사를 자가 진단용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일자 관련 논의를 멈춘 바 있습니다. 한편 미 FDA는 이번 달 초 호주 제약사가 개발한 자가 진단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어제 현재까지 951명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법무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를 일부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로 수용자 2,400여 명과 직원 7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해 수일 안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3일 지휘서신에서 모더나 백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은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며칠간 주한미군은 모더나 백신을 전달받게 될 것이라며 우선 의료 종사자와 응급 의료 요원들이 먼저 접종을 받게 되고 이후 백신 생산이 늘어나면 모든 주한미군 인원이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백신 도착 소식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공중보건 방호태세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사회 현안과 관련해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럴 때 내 마음을 대신에 직접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우리 곁에는 우파 유튜버들도 있고 또 우파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피고발인들이 확보되지도 않은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박능후, 그다음에 정은경에 대해서는 이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데, 그래서 코백스 20% 공급 다짐에 근거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코백스 물량을 대량 확보했던 것은 확보되지도 않는 1,000만 병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첫째, 백신을 아예 확보하지 않는 그 부분 그 자체의 경우는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것에 해당될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결되는 백신 구입과 관련해 백신 확보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에 관한 부분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적시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4월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는 확보되지 않는 물량을 확보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그 귀한 시간을 국민을 속이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의사로 만들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정경심이 드디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 추운 겨울날 좁은 철장장 안에 갇혔는데, 앞서 검찰은 정경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심의 혐의는 모두 15가지였습니다. 이 중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모두 유죄를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 있어서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정경심 구속 이유의 하나로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증인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발뺌하며 잘못한 게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마 남편인 조국이 사법고시 통과자가 아니어서 검사나 변호사 등을 해보지 못해 이런 조언을 자신의 부인에게 해주지 못한 듯합니다. 조국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사람들 찾아 고소장 작성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나 좀 하길 정경심에게 고소당한 제가 정경심 남편에게 조언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혜국 기자가 정경심의 1심 선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임정혁 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혜 판사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3,8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을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 즉 정경심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이 그동안 정경심의 범죄를 증언한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을 주구장창 선보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또 정경심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지만 또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경심의 범죄 행각 중 가장 유명한 컴퓨터 나르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정경심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 PE의 임직원들에게 정경심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 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운익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조국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은 2016년 5월과 6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게 난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씨로부터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도 깜빵 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정경심의 재판부는 정경심의 구속을 확정 지은 후 정경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경심은 울먹거리면서 변호인이 저를 대리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거절했습니다. 구속되기 직전 피고인의 심경을 변호인이 어떻게 합니까? 피고인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변호인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경심 변호인이 정경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했나요? 대신 말하게. 정경심의 요구를 거절한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실을 조국에게 알리겠다고 했고 정경심은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은 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앞서 강혜국 기자의 보도 내용에서 정경심의 재판부는 정경심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는데 정경심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대상이 어디 증인들 뿐이었나요? 조국 일가는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온 국민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했고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조국 일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 정도인데 법원이 정경심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함으로써 딸 조민의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안 되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청년들은 물론 뛰어난 승마 실력을 갖고도 이화여대에서 입학을 취소당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엄청 억울할 듯합니다. 조민의 입학 취소 가능성은 강수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경심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학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조를 얼마나 해댄 건지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 죽겠네요. 조민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 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조민은 히스트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민이 인턴 활동을 하는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조민의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산대 관계자는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1심이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민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업무를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민은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민은 당연히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조민이 의사 면허를 먼저 받은 후에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셈이 복잡해집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 전 조민이 먼저 의사 면허를 취득하냐 마냐에 달린 문제가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딸내미 의사 한번 시켜보려다가 법무부 장관 한번 해보려다가 친동생도 구속되고 부인까지 구속된 마당에 조국은 예상대로 또 자신의 SNS에 심경글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조국이 SNS 중독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나 봅니다. 만약 저는 제 가족이 구속됐다면 SNS에 글 올릴 정신도 없을 것 같고 염치가 없어서 아무 글도 못 쓸 것 같은데 역시 조국은 조국입니다. 조국은 정경심의 구속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15개 혐의 중 횡령은 유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건데 생각하는 수준이 참 유치찬란한 듯합니다. 무죄가 나온 혐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유죄가 가려지진 않겠죠. 조국은 또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퉈보시고요. 조국 수호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과 김남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 반응이 너무 웃겨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내용인 듯 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은 정경심이 구속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니다.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정경심이 구속된 이유를 윤석열 검찰총장 탓으로 돌리는 김용민인데 검찰의 정경심 기소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을 김용민 니들이 어거지로 만들어내놓고 또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며 마치 정경심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 마냥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라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김남국 얘는 조국이 쓴 글을 베껴 쓴 걸까요? 조국은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했는데 김남국은 가시밭길을 가겠다네요. 함께 비 맞고 돌 맞으려면 조국 옆에 꼭꼭 붙어 다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정경심 조국 부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광욱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광욱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색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광욱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건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경심에 이어 조국도 구속되고 최광욱도 구속되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끌려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최광욱도 정경심 뺨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서울중앙지법 정종건 판사가 반드시 참작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인 재산권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속출했고 이젠 식량도 배급할 거냐라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법, 은행금리나 요구법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법안을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규제 3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까지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해 재산 불리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인 재산권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신정훈, 윤재감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신 의원은 다주택자인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승진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모두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한해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여신 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부담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내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관련 과도한 법안 발의로 지지층마저 외면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지도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당과 사전 교감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협상과 타협의 과정 없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자기들 맘대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되는데요.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 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해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 보유 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의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와 참으로 부끄럽다며 울먹였습니다. 자, 이어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일을 겪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지난 22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죠. 이로 인해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두 나라는 그저 훈련이었다라며 별일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드 침범은 지난해 7월에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미군이 있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도발적인 작전이라며 전략 폭격기를 남중국해로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힌 뒤 어제 괌에서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남중국해로 출격시켰습니다. 군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골프9 등에 따르면 B-1B 폭격기 2대와 공중구비기 1대가 이날 태평양 괌 앤더스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필리핀과 대만 사이 해상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비행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위력 시위를 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 차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 주변국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강행 처리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호남 시민들이 폐지 운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은 5.18 특별법과 관련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주동식 호남대한 포럼 광주 서구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맹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법률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호남의 지식인 등은 이 법안 폐지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하며 광주와 호남의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 양심적 시민들은 이 법안이 호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덫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큼 우울한 크리스마스도 없는 듯합니다. 감염병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날을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한번 마음 편히 데리고 나가기도 힘든 실정인데요. 백신 하나 제대로 못 구해오는 무능한 정부가 한없이 원망스러운 연말연시가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탄절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